심층분석 코너입니다. 김정은의 악의 본성을 활용하는 두 개의 레버리지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북핵을 대하는 지금의 한미관계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김정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해서, 요 김정은을 제가 오탑니다. 김정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해서 거짓말쟁이, 라이어라고 비판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 관료가 외교부를 향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할 거라면은 워싱턴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워싱턴의 한국 측 소식통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다는 설도 보도됐죠. 이 뉴스의 근거는 뉴시스입니다. 뉴시스는 연합뉴스와 같이 통신사입니다. 뉴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죠. 4월 11일 문재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을 앞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제 조율인가? 아니면 총력전인지 전격전인지 전부 다 나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3월 29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났죠.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폼페이오 장관 간의 회담으로 한미 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구체적인 합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합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 말다툼만 하다 나왔다는 뜻이죠. 항상 이렇게 이견이 있을 때, 서로 합의가 없었을 때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는 다른 말로 넘어갑니다.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있진 않았지만 지금도 문재인하고 트럼프 만나는 데 있어서 합의가 안 된 게 없답니다. 4월 11일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한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합의된 게 없다면 뭐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한다는 거죠, 정상 간에. 지금 이 판이 얼마나 심각한 판이냐 하면요, 말로 다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정상 간 대화가 협의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심도 있는 대화만 하는 거죠. 심도 있는 대화가 뭐죠? 심도 있는 대화가 깊이 있는 대화. 댄 포츠 한국에 왔을 때랑 똑같네요. 그리고 이날 회담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한시적 예외 연장. 이게 뭐냐면은, 이란에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좀 봐달라. 그런데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면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란도 핵 개발 제재 받고 있죠. 북한에서 핵기술 수입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란에다가 석유를 사오면 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못 사서 날린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이야기 나왔다네요. 관세 올리겠죠. 지금 트럼프한테는 문재인이 그래 이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 짐작할 수가 있죠. 주기적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번에 말 안 통했으니까 주기적 전략적으로 또 만나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말장난을 참 잘합니다, 강경화. 그 다음에 또 이도훈이가 스티븐 비건을 만났죠. 외교부 총출동한 셈입니다. 막 싹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갔으면 되죠. 이도훈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미국의 정책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는 일괄 타결 방식인데, 빅딜 방식인데, 우리는
good enough deal. 그런 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날아가 있습니다. 4월 1일 어제 날아갔네요. 세너헨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한반도 싱크탱크 관계자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망신만 개망신만 당하고 오겠죠. 이 사람의 인식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제가 개망신만 당하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인식이 어떤지를 갖다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TV조선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서해 수요일 날을 설명합니다. 서해상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하고 이야기하니까, 불미라는 게 뭡니까? 아니 불자 아름다운 미자, 아름답지 못한 충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서해상에서 전부 북한의 도발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는 대응한 것뿐이죠. 이 대응한 거 가지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방식 희한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해 교전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하고 말을 찌찌찌 흐립니다. 불미라는 단어를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충돌이라는 표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째서 충돌입니까? 일방적인 도발을 당했고 우리 장병이 죽었죠.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주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북한의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하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어가지고 도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못해 도발이라는 표현 한번 나오네요. 지난해 10월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과거 여러 차례 하고 또 이렇게 말꼬리를 흐립니다. 연평해전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 도발 침범이었습니다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 수차례 논란에 풀을 집힌 국방부 장관이지만 그때마다 또 매번 또 끝에 가서 질질 끝에 가서 도발이란 말을 마지못해 한마디 하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하고 한반도 싱크탱크 관계자들, 상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 만납니다. 여기 가서 개 망신만 안 당하고 오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며칠 전에 한 달 됐나? 얼마 전에 이해찬이하고 우르르르르르 미국에 몰려가가지고 하원 의장한테 개 망신을 당하고 왔죠. 북한이 원하는 거는 남한의 무장해제다는 소리만 듣고 왔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식보다도 못한 국방부 장관의 인식, 이런 인식 가지고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어쨌든 총출동했습니다. 또 누가 가 있느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가 있습니다. 가서 찰스 쿠프만 미국 NSC 부보좌관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백악관 인사 좀 자기 직급에 어울리는 좀 낮은 사람들 만나겠죠. 의회 인사들도 만나기로 스케줄이 되어 있나 봅니다. 전부 총출동해가지고 각계 방면의 사람들을 다 만나가면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을 그대로 둬야 되는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수석 대변인 문재인으로부터 희소식이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제가 다른 만평 하나 가져왔습니다. 달러 떨어지는 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비건을 중국에 파견하고 문재인은 이돈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3월 18일 날에는 이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러시아로 가고 3월 19일에는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의전 담당인 김창선이가 또 러시아로 갔습니다. 귀국 날짜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또 중국의 비건이 갔죠. 왜 갔을까요?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중국
시진핑 볼 때 속마음과 겉이 다릅니다. 김정은이는 모를까요? 북중 국경지대에, 자기네들은 조중 국경지대라고 하더라고. 조중 국경지대에 중국군이 30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기 호로라 소리 한번 울리면 바로 북한에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도 됩니다. 가서 목표지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은 침소, 이거는 목을 따기 위한 거고요. 참수작전이고. 나머지 부대는 핵 시설이 있는데 모두 다 들어갑니다. 어딘지 지도를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북한을 접수하고는 북한을 내등분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나눠 먹자고 각국에 통보를 하는 게 시진핑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시진핑 볼 때는 무섭죠. 너무 무섭고 구렁이 같아가지고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김정은이로서는. 여기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지의 심층 분석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을 다른 나라의 정상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났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시진핑을 만나지 않았죠. 하노이 회담 마치고 기차 타고 빠지게 북한으로 달아났잖아요. 그 중간에 시진핑 만나고 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도 안 만나고 올라갈 때도 안 만나고 돌아갈 때도 안 만났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시진핑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까지 했음을 기억하라. 요래야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근로자의 절반을 북한으로 북송해버렸습니다. 즉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걸 중국이 협조했는데 중국도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이야기하는 sanctions, 대북 제재, 이건 중국도 겉으로라도 협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 미술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북한 장마당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어디까지 눈을 감아줄지는 몰라요. 왜냐? 시진핑한테는 코앞에 딱 닥쳐 있는 게 뭐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뭐죠? 잘하면은 북한을 잘 해가 지렛대로 레버리지가 지렛대라는 뜻이죠. 이를 살살살살 건드리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바로 북한을 핸들링 할 수가 있죠. 미국으로서는 시진핑을 시켜서 김정은이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건이 중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이렇게 갈등도 있고 협력도 되는 요상모상한 관계를 미국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김정은은 중국이 두려운 것이지 사실상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김정은이 중국을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거 김정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게 지금 MBN에서 보도됐던 자료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친중파고 나버리고 이런 신경도 안 씁니다. 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중국에 고분고분한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가리 콕 쳐박고 그래 나를 죽이지만 마라. 미국은 김정은의 중국 포비아, 중국에 대한 공포증을 파고드는 거죠. 그 틈을 파고듭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건이 베이징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왜 비건이 베이징으로 갔는지 이해되시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북한 담당 특별대표가 북한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미중 간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베이징에 와 있다고 미국 대사관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지금 요 확인되기 전까지만 해도 극비로 날아갔었습니다. 이건 폴리티코지가 보도한 겁니다. 저는 국내 뉴스 별로 취급 안 한다 그랬죠. 왜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글을 뒤져서 직접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좀 높습니다. 비건과 그 중국 측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죠.
중국 내 옵서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비건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워싱턴이 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워싱턴이 정책을 바꾸고 있다네요.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살살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이. 즉 트럼프의 생각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문재인을 미국으로 부른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지금부터 짐작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문재인은 미국 가서도 지금 이렇게 전방위로 사람을 풀어가지고 미국에 보내놨잖아요. 그리고 미국 각계 인사들을 다 만나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는 미국에 건너가겠죠, 문재인이. 가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던 굿 이너프 딜이다. 단계적 비핵화다. 점진적 비핵화다. 이런 개소리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반응은 어떻다? 지금 여기 볼 때 미국이 워싱턴이 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라고 폴리티코지가 분석해놨네요. 특히 중국 내 옵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이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얻게 될 것을 우려해서 중국의 북한 핵 협상에 대한 참여를 꺼려왔습니다. 그 말은 미북 협상을 위해 할 때 내가 북한을 이렇게 조정해 줄 테니까 요거는 우리 중국에 유리하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끌어오던 것을 드디어 깨고 비건이 베이징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비건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떡 하나 더 준다면 중국은 yes, thank you, 谢谢, 非常感谢하고는 그 떡 받아먹고 북한을 잠시 핸들링 해주면 되죠. 중국이 북한을 볼 때는 언젠가는 먹을 수 있는 먹잇감 내지는 김정은 볼 때는 얼라로 보겠죠. 그 얼라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면도칼을 들고 있는 거랑 같아요. 아기가 면도칼을 들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언제 김정은이 손이 빌지 그 손에 다른 사람이 다칠지를 모르는 거죠. 자, 비건이 미국에서 비건을 중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비건이 중국으로 날아가니까 수석 대변인 팀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위기에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수석 대변인께서. 문재인이가 바로 이 돈을 러시아로 보냈고 북한의 김창선이가 러시아로 날아갔죠. 이렇게 악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를 다시 인용합니다. 이때부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중국이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북한을 활용한다니까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께서는 이걸 눈치를 팍 챘겠죠. 아차 위험하다. 미국과 중국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북한은 숨도 못 쉰다. 중국이 문을 확 틀어막아 버리면은 밀수품조차도 못 들어가고 북한은 그대로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이도희를 러시아에 보냈고 김창선이를 러시아에 보냈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분석은 제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합니다. Russia is a neighboring country. 러시아는 북한과 인접국이며 북러 관계는 러북 관계로 고쳐야 되는데 오랜 역사와의 우호관계, 양국은 외국의 간섭과 압력에 반대하고 외국의 간섭과 압력에 반대하고 이 말은 뭡니까?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들의 주권을 방어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앞에 가고 중국이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식 때도 발렌티나 마티엔코라는 러시아 사람은 조선중앙통신의 일면 표지에 갔고 제일 앞으로 갔고 시진핑의 평양 대표인 리잔슈는 사면 그 신문이 사면밖에 안 됩니다. 그 제일 뒤로 가버린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특히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온 후 만약 북한의 관심이 러시아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에 쏠린다면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된다. 자, 보십시오. 북한의 관심이 이제 중국은 가만 보니까 미국 말 잘 듣게 생겼단 말이지. 중국은 당장 미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서 김정은이 모가지를 가지고 흥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러시아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김정은이가 오면 뭔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떡을 하나 내밀어야 되죠. 그 기회를 김정은이가 받아 처먹으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연출됩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더라도 즉 미국하고 비핵화 이제 안 해. 유엔 제재가 나발이고 그런 거 안 해. 하고는 러시아와 문을 뚫어버리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도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했죠. 서방 50개국이 전부 다 과이도를 지지하는데 러시아만 지금 현재 대통령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대통령 편을 들어서 러시아 혼자서만 가 있죠. 그 말은 뭐냐? 러시아에서 그 말은 곧 뭡니까? 러시아 혼자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고 나발이고 북한을 도울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즉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떡만 적당히 맞으면 이건 그대로 뭐가 된다? 딜이 돼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랑 붙어가지고 유엔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피할 구멍을 뚫어버린다면 비핵화는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엄흉하고 무섭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죠. 러시아가 모든 떡을 보장해주면. 그 대신에 북한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될 겁니다. 말도 못하는 희생을 치러야 될 겁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금맥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즉 금은 돈이죠. 그 골드바를 수시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차하면은 북한 이권의 대부분을 금을 주고 사오고 그 금으로 북한은 비핵화는 비웃으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볼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존하고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려는 위기감에서 시베리아의 곰, 러시아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미국을 상대하는 또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뿐입니다. 즉, 제가 이 그림을 인용했는데 이 레버리지 지렛대죠. 러시아는 항상 미국의 적편에 서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미국을 핸들링 하는데 북한이 하나의 지렛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니까 좀 더 피곤해지겠죠. 중국은 그래도 상대할 만합니다. 미국이. 왜냐? 무역전쟁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중국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요. 자체 내에서 석유, 가스 다 나죠. 일단 자력 갱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좀 어렵긴 해도. 미국하고 한판 뜬다 하면 뜰 수 있는, 미국한테 붙어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고
생존하고 버텨나갈 수는 있다는 거죠. 생존과 버팀이 가능한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가 미국을 핸들링하는 키를 쥐게 되면은 미국은 북한 때문에도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러시아를 같이 엎어서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미국한테 부담되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비건이 극비리에 중국에 갔던 까닭은 미국은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북한 핵을 핸들링 해보고자 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비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 전쟁을 북한입니다. 북한. 죄송합니다. 북한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 전쟁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북한 하나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미국은 레버리지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미주의자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식 새끼들은 다 미국서 공부시켜요. 유시민이 당장 미국 가 있잖아요. 딸내미인가 아들내미인가. 안 그러는 국회의원, 이 정권에서 자식놈들 미국 유학 안 보낸 자식놈들 몇 명 되나요? 미국은 또 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라는 무기가 있죠. 독자 제재라는 무기 있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무기 있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죠. 세계 최고의 정보력이 있죠. 또 레짐 체인지가 가능한 정보력이 또 있죠. 자유조선 같은 거. 거기다가 자금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하잖아요. 미국의 돈. 달러 찍어보면 그만입니다. 달러 찍어대보면 세계가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미국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한번 한다면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동맹인 한국이 딱 걸려있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싹 다 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다 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에. 외교 국방이 다 가 있는 거죠. 문재인은 오직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하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드디어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저는 충분히 짐작됩니다. 서로 웃고 악수하고 헤어질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그림 하에서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얻어올 게 없어요.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오면 됩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은 태평양 건너의 미국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ICBM 겨냥해서 연속 발사를 해가지고 동시 요격 실험이 역사상 최초로 실험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어떻게든 자국민의 이익을 챙깁니다. 제일 먼저 남태평양 화절린 환초가 뭔지, 환초지대가 뭔지 알죠? 가상의 북한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 정찰 위성이 딱 잡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단계에서는 발사체가 탄두분리하기 전후 요때에 알래스카 쇠마섬에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ICBM의 궤적을 그대로 포착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된 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올라갑니다. 이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 요격 미사일에서 탄두분이 킬비클, 여기 킬비클입니다. 비클이 운반체라는 뜻이죠. 킬비클을 분리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온 외기권이라 그러죠. 우주. ICBM 탄두를 그대로 충돌해가지고 우주에서 요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 피해고 뭐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게 싹 사라집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자국민의 안전을 챙깁니다. 또 태평양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가
이 전자기파를 발사해가지고 이걸 또 잡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미국 땅에는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보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 수석 대변인은 이런 놈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 대변인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국제 양아치인 김정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국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비핵화를 시켜야만 그 핵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비핵화에 이렇게 열성입니다. 우리는 비핵화 말도 못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전 인류는 유엔을 통해서 유엔 결의안을 만들었고 이는 유엔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이고 일종의 국제법입니다. 이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참으로 집요한 시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김정은요? 아니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아예 외교국방 전 라인을 미국에 보내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된다. 유엔 제재의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뻐 보이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좀 이 정도의 기술력이나 자본은 없으니까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동참해서 간접적인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실정이. 전체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렛대로 활용할까로 활용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 자국 이익과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양아치 자식의 편을 들고 그 양아치 새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좀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무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클릭해서 공유하기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공부해가지고 많이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 친구한테 이걸 퍼나가야 됩니다. 그게 공유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배우세요.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하나로 뉴스위크, 블룸버그, CNN, 미국의 전 메이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적으로 돌리고 그 더군다나 페이크 뉴스도 하고 지가 먼저 까면서 트위터 하나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물론 진실이 자기 편이라는 무기도 있었지만 하루에 40개 이상 다니면서 미친 듯이 이걸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이걸 하면서 결국 뮬러 특검이고 나발이고 다 이겼습니다. 이게 진짜로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퍼나르기. 제 동영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도움되는 이 영상들을 퍼나르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태극기를 10번 드는 것보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총이고 이것이 미사일이고 이것이 핵폭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길 때 우리는 오프로 나갑니다. 제가 그때 났습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서봤자 소용이 없어요. 언론이 다 우리 거 보도 아무도 안 하는데, 안 해주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하면 미국의 트럼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언론이 돼가 보도하는 방법이 이거 퍼나르기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고 뮬러 특검이고 나발이고를 전부 무력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활용법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깁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